그 다음에 이제 유네스코가 좀 창의성하고 관련되는 기본을 까는 역할로서는 문화 다양성 협약을 채택했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런 법적인 국제법적인 것들이 무슨 이런 그 교육하고 관련이 있냐 그러지만은 문화 다양성 협약이란 것이 문화가 다양하게 이렇게 이 어떤 나라에서든 어떤 사회에서든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소수민족 언어나 문화도 좀 보존해주고 해서 전 세계에 좀 더 다양한 어떤 문화와 언어와 뭐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해야 된다. 그런 쪽을 보장해주기 위한 국제법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협약이 채택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인프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생각.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한국이 또 노력해가지고 금년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부산에서 제1회 유네스코 세계 인문학 포럼을 개최합니다. 여러분이 인문학하고 창의성이 또 어떤 관계냐? 뭐 또 의문도 제기할 수 있지만은 요즘 대부분 이렇게 일치하는 의견이 창의성의 어떤 바탕은 인문학적인 어떤 소양이다. 아까 문화예술도 얘기했고요. 뭐 있습니다만 인문학이 상상력과 이런 창의성의 어떤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재료가 된다. 해서 인문학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11월 달에 유네스코 그러니까 한국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유네스코에서 하는 전 세계 인문학 대회를 부산에서 3일간 개최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11월 달에 부산의 회의에 여러분도 다 참석 가능한 그런 회의. 창의성은 그 정도로 좀 제가 넘어가면서 왜 이제 그다음 그 주제 글로벌한 인재에 관련된 얘기를 좀 더 이어서야 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이런 사건들, 그 노르웨이에서의 어떤 이런 사건을 보면 글로벌 교육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나라도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동남아시아, 뭐 중국, 몽골 해서 국내에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서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앞선 사례로 유럽의 어떤 다문화 사회, 다문화 교육, 다문화 정책을 굉장히 이렇게 배우려고 하고 또 그걸 도입을 했는데 작년쯤 그 유럽에서는 뭐 독일을 시작해서 프랑스, 영국이 다 다문화주의를 포기한다. 다문화 정책을 포기하고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자기 어떤 문화를 좀 더 이렇게 뭐라고 해요? 강요한다고 그럴까요? 그걸 받아들이라 하는 쪽으로 가겠다 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보다 더 앞서 있다고 하는 나라들의 사례를 보고 쫓아가려고 하는데 이 나라들은 그걸 포기하고 다시 회귀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 사회와 그 교육계의 큰 어떤 이런 걸 고민을 던져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기회에도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문화주의를 계속 지속은 해야 된다 하는 걸 입장이고요. 그렇지만은 유럽이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걸 잘 분석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그 얘기들은 다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유네스코에서 글로벌 인재 교육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제가 여러분께 구체적인 사례 케이스 스타디로서 유네스코 협동학교 어소시에이트 스쿨스 프로젝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953년에 유네스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유네스코 정신을 실현하는 학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주로 하는 그게 세계 시민을 육성하는 그런 겁니다. 유네스코 협동학교 하니까 같은 연도에 설립된 또 다른 학교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953년에 유럽에서 그 유럽 통합을 위해 가지고 소위 그 유럽 석탄 공동체 만들면서 장 모네라는 사람이 유럽 시민을 만들어내자 해서 유러피언 스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구글에서 쳐보시면 아마 쭉 나오는데요. 룩셈부르크에 처음으로 유러피언 스쿨을 만들어서 유럽 공동의 시민을 양성하자. 이런 학교도 유럽에는 만들어서 지금은 상당히 많은 학교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러피언 스쿨이라고 그러면 유네스코 이 협동학교는
유럽에만 한정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세계 시민을 양성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파일럿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61년에 가입해서 지금 현재 129개 학교가 있습니다. 워낙 저희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파일럿 스쿨 개념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청심중학교도 이게 가입을 있습니다. 주로 거기서 협동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세계 문제와 국제 기구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꽤 일찍 시작한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반기문 사무총장님 유엔 사무총장 되시고 난 다음에 유엔에 대한 관심, 국제 기구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었는데요. 1953년부터 주요한 주제로 국제 문제와 세계 문제와 국제 기구에 대한 공부. 그다음에 이제 평화,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문화에 대한 이제 공부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새로운 게 지속 가능 발전 교육입니다. 지구가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쓰고 너무 많이 오염시키고 해서 적어도 계산을 해보니까는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가 4개는 있어야 되겠다. 도저히 4개의 지구를 구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 뭐라고 그럴까요? 자원 낭비도 줄이고 좀 소비도 줄이고 이렇게 가자 하는 게 지속 가능 발전 교육입니다. 이런 4가지 주제가 이게 다루어져야 되는 게 이 협동학교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모의 유네스코 총회도 하고 있고요. 그 주제는 이제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라든지 무슨 이런 문화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주제로 토의를 하는데 학생들한테 스스로 탐구 학습하는 역량을 키워주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레인보우 프로젝트라는 것이 학생들이 저와 같은 주제 하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주제를 정해서 스터디하고 연구 보고서를 내고 하는 그와 같은 활동입니다. 일본하고 교사 교류도 하고 있고요.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 문화를 소개하는 문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태 지역에 이제 우리만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 된다고 잘 지낼 것이 아니라 아태 지역 저개발국하고 우리 이웃들하고도 같이 가야 된다 해서 가장 이제 지금 큰 이슈가 클라이밋 체인지 에듀케이션, 그 기후 변화에 따른 문제입니다. 섬이 잠기거나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많거나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름을 아시아의 공통적인 건 쌀이죠, 그죠? 그래서 라이스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태국, 네팔, 라오스에 있는 학교들하고 같이 자매 결연해가지고 기후 변화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그 많은 영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경제와 사회를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평화, 인권 교육, 경제, 지속 가능한 경제, 소비, 생산, 그리고 이 환경 문제.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양한 건데요. 아마 이게 바로 통섭하고 융합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을 잘 이렇게 한다고 하면 상당히 이런 뭐라고 할까요? 다양한 어떤 사고, 통섭과 융합 그리고 창의적 어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관련해 가지고 계속 ESD 콜로퀴움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예. 아마 여기 교사분들도 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료로 소개해 드리는데 교사들 학교에서 쓸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 교재로 쓸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저희가 러닝 투 리브 투게더 다 함께 사는 교육을 했는데 국내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잘 산다고 해서 우리만 잘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하고 이렇게 같이 교류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원하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ODA 교육이라고 할까요? 국제개발협력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프로젝트 자체는 대학생들 중심으로 이렇게 해외 파견하는 건데요.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2년 동안 봉사하고 나머지 2년 동안 2+2 제도로 2년 동안 그 지역 사회 언어라든지 문화를 공부해서 지역 전문가가 되도록 하는 그와 같은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현재 6개국에 18명을 파견해서 지금 했습니다. 6개국이 보시는 아프리카 오지 국가들이고요. 그래서 한 1년쯤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대학생들을 위한 유엔 대학 글로벌 세미나, 국제 워크 캠프라든지 이와 같은 그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글로벌 교육에 저희들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뭐 결론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대개 이제 뭐 글로벌 하면 선진국만 바라보는데, 사실 뭐 그쪽은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분야인데요. 개도국, 저개발국,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그런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에 대한 문화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글로벌 인재로서 커가려고 하면 그런 어떤 쪽에 눈을 돌리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영어가 가장 중요하지만 국제교육에서 불어도 중요하고, 또 이런 제3세계 일을 하려고 하면 아프리카의 현지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눈을 다양하게 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지금부터 찾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